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요. 전세가 잘 빠지는 시기도 있고 2018년처럼 전세 빼기가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작년 8월 임대차 3법의 예상치 못한 시행으로 전국의 전세 매물이 완전 마르고 전세 신고가가 이어지는 등 전세 레버리지 투자자에겐 꿈같은 3, 4개월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세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슬슬 분위기가 바뀝니다. 전세 물건은 많이 없는데 투자자는 늘어나고 투자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등 예전 18년, 19년에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지방엔 국지적으로 전세가 쌓이는 현상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이후부터 시장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역시도 너무 극단적인 시장 변화에 조금 놀랐는데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 전세가 다른 집보다 먼저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만 잘 하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집 전세를 1등으로 빼려면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잔금과 수리 상태 등을 검토해서 내 물건의 컨디션을 1등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 소장님만큼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해서 내 집 전세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1번과 3번은 이해가 가는데요. 2번, 부동산 소장님만큼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현재 이뚜뚜 씨는 10월 22일에 대박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뚜뚜 씨는 전세를 놓아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요. 전세를 놓으려 보니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박 아파트 주위 아파트들을 상급지, 동급지, 하급지로 나눠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아파트 물건을 비교할 때는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자, 빨간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이뚜뚜 씨가 산 아파트입니다. 자, 호기롭게 3억 6천으로 내놨는데요. 시장 상황을 보니 어떤가요? 적정한가요? 상급지 아파트는 2개, A동에 있는 기말 아파트와 B동에 있는 라라 아파트 있고요. 동급지 아파트 역시 2개로 C동에 대박 아파트, D동에 하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급지 아파트는 1개, E동에 있는 새별 아파트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상급지 아파트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말 아파트에 매물 2개 있습니다. 3억 7천, 3억 8천 있고요. 라라 아파트에 3억 5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 구하는 입장이라면 어느 아파트 가시겠어요? 같은 상급지인데 라라 아파트는 올수리 됐고 가격도 다른 곳보다 싸게 3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잔금을 빨리 해야 되거나 목돈이 필요해서 등 가격을 싸게 내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뚜뚜 씨는 아무리 높게 받아도 3억 5천 이상 받기는 어렵겠네요.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알 수 있는 건요. 상급지의 라라 아파트 3억 5천이 빠지면 상급지엔 더 이상 이 뚜뚜씨 아파트 전세 가격인 3억 6천보다 낮은 가격이 현재 없죠. 그럼 이제 이 뚜뚜씨의 대박 아파트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동급지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뚜뚜씨 아파트는 3억 6천이고 화장실 수리 2개 된 집입니다. 며칠 전에 라라 아파트 9층이 3억 5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뚜뚜씨는 가격을 내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비슷한 컨디션의 하늘 아파트에 8층이 올수리 됐고 3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늘 아파트가 층도 나쁘지 않고 올수리 된 물건인데 이 뚜뚜 씨가 내놓은 대박 아파트에 3억 6천 주고 들어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뚜뚜 씨 집은 3억 6천에는 거래되기 어렵겠고 한 3억 3천 정도 내놔야 나갈 수 있겠네요. 하급지 가격은 이 사례에선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하급지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만약 동급지와 하급지 가격 차이가 적다면 내 물건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본 것만으로도 내 물건의 전세 가격을 얼마로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파악해 보시고요. 계산이 빨리 되시는 분들은 지도를 보면서 바로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전세 상황표를 작성해서 객관적으로 내 물건의 컨디션을 확인해 보시고요. 또 수리 상태 등을 감안해서 조금 손을 봐서 내 물건의 컨디션을 1등으로 만들어 보세요. 청소도 깔끔하게 해 두시고요. 이렇게 그 외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려니 아쉬워서 초보자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 집 전세 빨리 나가는 방법을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막연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초보자일수록 부동산 상황을 매일 들여다보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매일 들어가셔서 가격의 흐름을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자꾸 보다 보면 부동산에 눈이 뜨이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